그럼 다음으로는 내가 공주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어떤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 다시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그러면 앞서서 시작을 하셨고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성공의 계단을 잘 밟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머릿속으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서서 공주에서 공주살이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주살롱 송국진 대표를 앞으로 모시고 어떻게 또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송국진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성공했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해왔었던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미리 이렇게 QR코드로 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7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살롱이라는 개념을 도시에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공주가 문화 역사가 다양하고 하지만 사실 그 세대별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문화를 향유하느냐 사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학로일수록 우리가 원하는 문화라는 게 세대마다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보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서울에서 말하는 보통의 레벨이랑 사실 지방에서 말하는 보통의 레벨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스타트업을 적어도 100억 매출을 내는 혹은 뭐 토스 정도 돼야지만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역에서 보는 스타트업의 레벨은 고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스타트업인 거죠.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지역에 따라 바라보는 해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상향 편준화하는 것보다도 기본기를 올리는 도시에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디네리라는 보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컬의 거점화를 통해서 결국에 지역의 복지화, 그 살롱이라는 곳에 어떤 도움을 청하는 혹은 내가 네트워킹을 해야 될 때 특히 대학교 입장에서 공주대학교 학생들은 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 브릿지 역할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공주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공주대학로 내에서 단 한 번의 공연이나 단 한 번의 전시를 해본 경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이나 혹은 전시장이 없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가 비용을 다 내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뭔가 성장하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필요한 역할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살롱이라는 공간이 네트워킹을 주도하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역할을 하는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들을 구축해 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학로 내에 있는 오래된 공실을 저희가 들어가서 실제로 다 철거하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문화 활동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공연할 때 적어도 60명 정도 이렇게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니까 와서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최근에 했었던 공연 현황이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유지 잘하느냐. 문화예술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문화의 휘발성을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공연을 하면 내일 못 봅니다. 그렇죠?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영상을 지원하거나 스트리밍을 하거나 지금처럼 카메라로 찍지 않는 이상 보관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유산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관광 도시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데이터베이스를 잘 유지 보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는 공연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공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을 세이브해주는 역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이미 많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활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죠. 농촌에 특히 더 많죠. 하지만 공간을 데이터화하는 데는 없습니다. 데이터화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다 비용이죠.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하는 정말 힘든 장면들인데요. 반셀프 시공으로 정말 힘들게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위치는 이제 대학교 쪽문에서 내려가면은 한 150걸음만 걸어가면 바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공주대학교라는 그 유착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저희가 이제 매년 동아리 혹은 세종에 있으신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오셔서 공연을 많이 하시고 또 즐기세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온라인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향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보편적인 공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같이 뭉쳐서 가야지만 결국에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야지만은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혹은 유튜브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들인데요. 공연을 한번 할 때 적어도 8개에서 10개 곡이 형성이 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양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장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저장만 하더라도 그게 IP죠. 그게 콘텐츠고. 근데 우리 공주시 전체로 보면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통과를 해서 정리정돈하지 않는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거에 대한 헤리티지를 서로 나눠서 훨씬 더 저렴하게 공연을 하되 데이터를 우리가 찍어주고 그 데이터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공연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PR 영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나 이렇게 공연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조회수도 뭐 평이하게 다르지만 3천, 4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지금 거의 월에 300, 400씩 벌어가면서 한 푼도 못 버시던 분들도 지금은 그 영상 하나 가지고서 PR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공간적인 지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보게 되는 경위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공주시에서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부권 권역 전체로 보면은 천안만 가더라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공연장은 많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가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에 있는 우리 공주시가 이런 앵커 역할로서 지금 이제 네이버 온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새소년이 거기서 발탁이 됐죠. 되게 많은 연예인들이 무대 하나를 나가고 싶어 하는 게 단순하게 무대가 아니라 온라인 무대를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쇼미더머니가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슈퍼스타 K가 떴었던 거고 데이터화 되니까 이게 항상 저장이 돼서 항상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공간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잡기는 어렵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사업 종목 자체가 달랐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묶어낼 수 있는 역할을 민간에서 해내야지만 이 지속 가능성과 사계절 동안 문화를 볼 수 있다. 겨울에는 사실 유네스코 가기 어렵죠. 비 오면은 못 보죠. 백제문화축제에서도 비가 오면은 사실 운영이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온라인에서 상시 사계절 동안 돌아간다면 이 생각을 저희는 하는 거예요. 안 와도 볼 수 있게. 관광객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사실 글로벌로 보면 더 많거든요. 이런 생각을 모든 동마다 이런 짓을 하면 이런 살롱이 계속 만들어져서 노인정처럼 저기 가면 공연할 수 있대 그리고 그게 저장이 된대 라는 말 한마디면 얼마나 커질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널 브랜딩을 할 때 저희는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각계전투가 너무 심해요. 가면 갈수록. 기업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내년부터 인건비 또 올라가고 고정비 계속 비싸지고 전기세도 계속 올라가죠. 싸지는 건 없는데 비용만 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자동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고 우리가 상품을 느끼고 서비스를 느끼고 브랜드를 경험하면 결국에 그 팬이 됩니다. 우리는 팬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함께할 수 있는 팬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그 많은 공연들과 혹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공주시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지금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412명이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주대에 있는 곳과 청년센터에 있는 곳 그리고 저희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비율에서 생각보다 되게 놀랍게 나왔었던 거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40%도 초과해요. 우리가 일자리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배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을 더 향유하고 싶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합니다. 청년들한테는 왜 문화예술이 필연적인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자기가 이제 소득 대비 청년들의 소득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나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볍게 시청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핸드폰에서 비롯돼 가지고 당연히 이제 문화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보는 게 습관화돼서 이제는 그걸 몸으로 느끼고 싶은 단계가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청년들은 계속 고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핵개인화가 되게 야기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20대, 30대 한국 청년들은 되게 니트적으로 전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벌이가 적다 보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청년들의 시간이 없어지고 시간이 없으면 문화 향유를 할 수가 없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국이나 일본이나 OECD 국가들에서는 니트족이라고 하면은 10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대부터 시작인 거죠. 청년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면 소득원이 혼자인 경우가 많고 혼자다 보니까 벌이가 적고 벌이가 적다 보니까 빈곤으로 갑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면서 문화예술을 원하지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간 동안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청년들을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함께 할까 해서 관계 재화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 재화라는 거는 한 청년이 어떤 헬스장을 친구랑 같이 가서 운동을 하고 오거나 외식을 하거나 할 때마다 생기는 그 부가가치들을 측정하는 값인데요. 관계 재화가 높을수록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속 가능성과 혹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조사를 해본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1인 가구가 보통 하루에 타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 74시간이 최대입니다. 24시간 중에 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 밥을 먹거나 하는 시간이 74분이 최대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은 여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놀랍게도 학습 시간은 80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은 5분이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5분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을 바라볼 때 뭔가 되게 트렌디하고 팬시하고 되게 좋은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속이 비었다는 거죠.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측정할 때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헬스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밥을 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하는 걸 관계 재화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보면은 이렇게 미디어를 많이 보고 여기 여가 활동 매일 87%가 여가를 활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넷플릭스 결제 안 하는 사람 없죠? 왓챠 안 본 사람 없죠? 그만큼 우리가 여가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핸드폰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관광이 제일 높아요. 사실 관광 다니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웃기게도 청년들은 혼자 관광 가면 돈을 많이 안 쓰겠죠? 돈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매출이 더 높아지면서 사실 청년들은 관광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더 작은 단위로 가게 됩니다. 문화예술을 보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체 청년들 인구에서 7%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핸드폰 보는 거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관광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관광 도시의 미래성을 봤을 때 그 수많은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라는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가 시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관광 도시일수록 사실 여가 시설이 많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가면 갈수록 업데이트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되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많아지지만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딱 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년들한테 무엇이 필요한 거냐? 저는 시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공간뿐만이 아니라 청년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건 매출이 없기 때문이죠. 개인의 소득이 적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이 이상한 악순환에 갇히게 되면서 결국에 삶의 만족도는 계속 하락되고 더 좋은 인프라, 더 편한 인프라도만 가는 거지 나에게 만약에 시간이 많았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주시 이제 공주대학교랑 필적을 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있냐면 아는 형이 한대라고 하면 무조건 갑니다. 아는 누나가 한대 하면 무조건 갑니다. 그냥 질문도 하지 않아요. 나 저 형 아는데? 라는 그 말 한마디로 가거든요. 우리는 관계에 따라서 얼마만 그 신뢰도가 형성되는 건데 가면 갈수록 신뢰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지죠. 핵개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모멘텀으로 형성시켜서 연대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로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 수도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자본주의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수도권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희는 주인공 되는 것보다 저희 무대에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미션을 계속 주는 거죠.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 라는 거를 높은 단계로 주면 절대 안 되고요. 낮은 단계에서부터 자신감이 되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 이런 거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 해도 괜찮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보통 청년들 보면은 충남 청년 특히나 뭐뭐 할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자라는 단어 하면 안 돼요. 금지어예요. 강요하면 안 돼요.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이거는 내가 밥 먹고 싶다는 뜻이지 같이 너랑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밥 먹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 없으니까 같이 가줘예요. 그러니까 충남 사람의 그 단어를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앞으로도 저희는 대학로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는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구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은데 되게 우리 지역에서 될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해보니까 된다라는 걸 좀 잘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공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풍의 농부들의 박하준 전략기획 실장의 사례를 저희가 또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먹어야 잘 산다. 반갑습니다. 신풍의 농부들 박하준 실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다 공주시 그 청년분들인데 저는 이제 아무 기반 없이 저희 청년 3명이 이제 온 지 한 2년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원래 여기 앉아서 제가 이게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발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릴 때 선배들이나 아니면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뭔가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꼭 사업의 본질은 돈이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재앙이다. 하지 마라. 그냥 복지센터 가라. 라는 본질적인 걸 깔고 사업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마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서도 이걸 깔고 꼭 이 정책을 메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가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만들어진 그 사업에 부가적으로 정책 사업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가 어떻게 여기 그 젊은 청년 3명이 공주에 왔냐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시에 아무 연고도 없고 공주의 공짜도 모르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제가 한국에 휴가를 왔었습니다. 제가 원래 주재원에 있는데 이제 저희 첫째 농부, 제 둘째 농부거든요. 저희 이제 대표님이 형 뭐 하세요? 이러니까 공주에서 오두이촌 하고 있어. 해서 오두이촌이 뭔데요? 이러니까 그것도 몰라?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제 오일은 도시에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예, 오일은 도시에 그 다음에 이틀은 이제 촌에 이렇게 하는 뭐 오도이촌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한번 놀러를 갔었습니다. 놀러를 갔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공주시가. 저희는 신풍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풍면에 땅을 이렇게 조금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말 텃밭도 하고 이런 이제 저희들만의 아지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거의 뭐 힐링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청년들이 하는 힐링은 술과 음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놀다 마시다가 이제 점점점 저희가 여러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랑 부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많이 시끄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막 트럭들이 싹 와서 차에 내리시지도 않고 저희를 지켜보고 싹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날은 항상 오시던 그 트럭에서 누가 내리시더라고요. 이제 새마룬 이제 마을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왔는데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런데 나 신풍명 쌍대리 이장이요. 이러면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네 한 달 넘게 맨날 여기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너네들 그래서 저희도 앉으십시오 해서 앉아가지고 이제 자네는 뭐 하는가, 자네는 뭐 하는가, 자네는 뭐 하는가, 자네 고향은 어딘가, 부모 고향 어딘가, 거의 뭐 이제 압박 면접식으로 이렇게 좀 하다가 그래서 저희는 첫째는 저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영 및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맨 뒤에 있는 셋째 농부는 저는 홍보 마케팅 유통을 원래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장님과 거기 어리신 분들이 그러면 신풍면에 있는 작은 농가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가락시장에는 이렇게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풍면 농산물을 좀 팔아줄 수 있겠나? 재밌겠네? 라고 시작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첫째 농부는 경영을 했고 저는 이제 운영 기획, 홍보 마케팅 3박자예요. 그 물건이라고 시작하면 물건을 원물을 들고 오면 제가 가공을 하고 이 친구가 포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틀에서 이제 같이 있는 이제 동사꾼분들, 저희 주주분들 총 18명입니다. 이분들이랑 같이 해서 협업을 하게 된 회사라고 보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오도이천 덕분에 신풍의 농부들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먹거리 서비스랑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슬로건은 잘 먹어야 잘 산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 스토리는 뭐 열정그냥 다정으로 뭉쳤다 뭐 이런 다양한 주제의식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카탈로그랑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는 실존에 이제 농부님들의 이제 임무를 하려서 이제 브랜딩을 좀 했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주주분들이 모이다가 중간에 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 캐릭터화를 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녹이면 이제 남녀노소 그리고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엄청난 확장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저희가 캐릭터를 해서 이 캐릭터의 각자의 이제 성격 그리고 요새는 이제 혈액형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MBTI로 저희가 녹인 거고요. 저는 여기서 개구리를 맡고 있는 분계리입니다. 네. 예, 자 일단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법인을 만들고 이제 아무 기반이 없고 아무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가 하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게 농산물이 처음에 정말 오만과 자만을 많이 했었어요. 아 원래 하던 거에 농산물로 바꾸면 하면 되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일단 농산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가들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리스트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2021년 저희가 2021년 8월 1일 날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마침 9월 25일 날 백제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 그 고춧가루와 뭐 이런 곰고추에 대한 그런 시기를 모르고 곰고추 딸랑 곰고추들만 들고 왔었습니다. 들고 왔는데 이미 철이 지났거든요.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가분들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풍면에 위치한 신풍의 농부들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거의 반은 예 연락해 연락 뭐 괜찮네 연락해 이래서 드디어 우리는 여기서 성과를 이뤘다. 근데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청도화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아 여기는 알았어 연락 줄게. 이거는 그냥 우리 나중에 밥 한 끼 해요. 요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꾸로 나중에 이제 그때 섭섭했던 분들 지금은 이제 다 그분들의 물건을 팔고 있는데 거꾸로 너네들이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뭘 믿고 너네들한테 물건을 주냐. 왜냐하면 공주에서도 이런 뭔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여기 왔다가 잘 안 돼서 떠난 친구들도 많대요. 근데 오히려 그 농가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팔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이제 자원이 없어서 그때 마침 이제 저기 백인수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한번 참여를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부가 사업으로 그려봤습니다. 원래 사람이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람을 모으거나 두 번째는 사람 모인 곳으로 가거나. 자 시날라 플러스 사업 자체는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안에서 이 플랫폼의 조직 자원을 활용하자. 그럼 제가 사람을 안 모으면 되잖아요. 이미 갖춰지고 이미 공주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자원, 조직 자원, 뭐 다양한 자원들이 있겠죠. 이 자원을 활용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 가지고 일단 농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계의 이제 B2C가 아니라 B2B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풍의 농부들을 인지시키자라는 전략으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신한력 사업 플랫폼 사업으로 조직 자원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현재는 이 신한력 플러스 안에 있는 액션 그룹의 개개인의 분들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경험, 기술력,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무엇을 도출했냐 사실 정량적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런 걸 해도 결국에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는 건데요. 처음에 저희 2021년 8월 1일 달에 했었을 때 4,500
2,200을 벌었고요. 그럼 작년에 이제 2,200 벌었고 올해 10월달 기준 3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마 11월 이게 10월달 기준이라서 11월달에 한 3천만 원 했었으니까 12월달 되면 한 3,500 3억 다 합해서 3억 5천 정도의 이제 매출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저희 청년들이 우리 3명의 농부가 욕심이 많은 건지 내부용으로는 매출이 5억이에요. 사실 5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3억 5천밖에 못했거든요. 그럼 1억 5천이 비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5억 못하면 다들 접시물에 코에 빠져 죽자라고 했는데 이 1억 5천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였는지 정말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시 내년에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예, 주주수 분들도 처음에 증가를 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8명에서 지금 현재 18명의 주주가 돼 있고요.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주주분들이 많으면 정말 그분들의 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개개인의 이게 좀 달라요. 이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게 사실 이제 저희 대표에 모시고 저랑 이제 셋째 농부는 이제 거의 실무적으로 담당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예, 거래량 증거도 이렇게 현재는 거의 70개 농가, 공주시에 있는 70개 농가에 있는 물품을 저희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자, 공주에서 하고 내년에는 이제 충남 지역 이제 전체적으로 특히 근처에 있는 부여, 그 다음에 청량 식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처음에 말도 안 되게 저희가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뭔가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때는 농가분들의 물건을 저희가 위탁 판매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택배사가 없어서 저희 보고 물건을 매입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이 처음에 2,400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1억 8천을 주주분들의 공고추를 저희가 다 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거 농촌 신종 무슨 수법인가?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2,400 주주분들이 2,400 다 모아서 2,400을 만들었는데 주주분의 공고추를 1,800만 원짜리를 샀어요. 뭐지? 그랬는데 이게 주주분들이 노련한 게 아니라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3명이. 왜?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수업료 이제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좀 뭔가 더 이렇게 좀 예민하고 이제 좀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임대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각 농가의 물품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자, 작년 11월 올해 11월 11일 날에 저희 시장님도 오셨는데요. 드디어 창고를 지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이 창고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게 주주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사공이 많으면 이제 뭐 배로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정말 산 뭉퉁이에 창고가 있습니다. 정말 산으로 온 거예요. 예, 산을 깎았습니다. 중간에 원래 일찍 이제 완공과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자고 눈 뜨니까 이게 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돌들이 막 다 떨어져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좀 이제 좀 정리 좀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1월 10일 날에 할 거고, 내년부터는 이 창고와 이 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확장성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실제 이제 같이 하시는 어르신분들인데요. 이제 어르신분들 저희가 신품 교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모자랑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어르신들부터 이견이나 뭔가 이런 거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신풍의 농부들이랑 단장티를 만들어서 일단 소속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품 교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은 현재는 이거 입고 계신 분들이나 안 입고 계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이제 나눠지는 그런, 왜냐하면 꼭 주주분 아니더라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다 나눠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꿈은 신풍의 농부들의 그래도 한 60%는 다 이런 저희 신풍의 농부들 교복을 입고 다 같이 뭔가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 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요 상품 디자인은 저희가 B급 감성입니다. B급 감성이라 가지고 저희가 일단 이제 이런 은행이나 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병장수, 잘 먹어야 잘 산다, 무병장수라는 이제 이렇게
아마 1도 전혀 디자인이 뭔가 화려하지 않는 이런 컨셉으로 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한약 봉투에서 좀 기한을 했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맛은 없지만 쓰잖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건강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똑같이 논산물도 무병장수라고 해서 식약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논산물을 이런 포장을 통해 가지고 먹으면 건강하다라는 인지 마케팅 전략을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얼마 전에 이제 한품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인들 대상으로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업가의 마지막 꿈은 수출이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진공 포장해 가지고 해외에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예, 2024년도에 너네는 뭐 할 건데, 심프인원분들은 뭐 할 건데. 자, 아까 전에는 조직 자원 활용했고, 그다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활용했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2024년도에는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랑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존 공생해 가지고 재밌는 미래 자원, 먹거리와 일거리, 다양한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지 마시고 최고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서서 우리 이준원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귀농이 아닌 귀촌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를 아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정책을 아마 잘 활용했기 때문에 좀 점프업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공주시 미래전략실 청년정책 팀장이신 오해선 팀장님을 모시고 실제로 우리 공주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해선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청 미래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장 오혜선입니다. 저희 올해 공주시에서 추진해온 청년사업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인구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저희 공주시 청년 나이는 18세부터 45세까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청년 사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10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전체 인구는 10만 2,295명이고 저희 청년 인구는 2만 8,080명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연도별 인구수와 증감수 그리고 감소율을 정리한 표와 차트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 인구의 감소율보다 전체 인구의 감소율보다 청년 인구의 감소율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인구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신설했고 인구정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인구 평균 감소율이 1.4%였는데 최근 들어 0.3%까지 둔화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2023년 청년사업 현황입니다. 공주시는 청년과 함께 행복한 상생도시라는 비전으로 208억 원 규모의 총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4개 분야로 묶어 정리했고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업 농업 분야입니다. 14개 사업 118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을 발굴 육성하고 면접 패키지 지원, 일자리 고용 지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농지 임차를 지원, 농업인 기술 지원 등
청년의 자립 및 정착 안정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별도의 인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분야입니다. 총 5개의 사업 53억 원 규모입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에는 미사용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주택을 조성 중에 있고, 이인면에 청년 농업인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9개 사업 29억 원 규모입니다. 안정적인 경영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계농업 경영인 정착지원금, 대학생 전입지원금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 참여 분야입니다. 6개 사업 7억 원 규모입니다. 문화 활동가 양성 및 문화 분야 창업을 지원하며 청년 네트워크, 공동체 활동 지원, 공유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역시 불확실한 여러 환경 여건과 재정 상황으로 인해 신규 사업이나 사업 확장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 사업 점검 및 대안 마련, 청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청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제안하는 의견을 통해 개선하고 발전하는 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공주시 농업정책과 언해특작팀장 안영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책자에 보면 지금 이제 공주에서 진행하는 청년들 관련한 사업들이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 거는 68쪽, 69쪽에 특히 이제 그 68쪽 하단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하고 거기 밑에 이제 안녕이라고 이름 써 있지요. 제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역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시설하우스 지는 그런 관련한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제가 직접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혹시 임대형 스마트팜 공주에서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인 주봉초등학교 앞에 그 저희들이 농지를 사가지고요. 지금 한 3.3헥타 정도의 규모에다가 그 600평짜리 삼연동 철골 비닐 온실을 10구역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도 인구소멸 지역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사업 69억, 그다음에 12사업 31억 해서 100억짜리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위수탁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 연말을 준공을 하려고 이제 그 전에 9월에 딸기 정식은 최대한 해보려고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구역에 청년농은 600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구역에 1명에서 2명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이제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품목은 4개 품목으로요. 공주에서 이제 대표적인 품목이 오이, 딸기, 토마토, 그리고 또 요즘 엽채류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엽채류에서 4개 품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이제 모집 공고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 정도. 그래서 한 구역에 1명이 기준이지만 나는 혼자 어렵다. 그럴 경우에 이제 2명까지 해서 20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기본 지침에 이제 우리 공주시 청년농 나이가 10월 달에 이제 45세로 상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도 지침에 의하면 이제 18세에서 3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순위는 농업에 관심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국에 그 창업농 지금 혁신밸리라고 해서 교육들 받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이수한 친구들이 이제 1순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다가 하우스를 하고 싶고 창농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독립 경영을 하는 친구들한테 또 2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뽑을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절대 열동에 대해서 무조건 채울 겁니다. 하시겠다고 하면. 근데 대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질문이 많이 전화를 하시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청년들 위주로, 그리고 대신 이제 여기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설을 좀 넣어서 하다 보니까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 특히 온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 사실은 입주하셔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그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마쳤거나 기본 교육을 마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금 아까 제가 그 청년농 스마트팜 지원 사업도 저희 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최소한 지금 그 청년농 스마트팜 관련한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충남에서는 충남대학교, 그다음에 연암대학교, 뭐 그다음에 지금 도립대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스마트팜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친구들한테는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내가 여기 입주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관련한 그 학교 쪽에 교육을 이수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혁신밸리 쪽에 가셔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여기 입주하시는데 훨씬 본인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쨌든 내년 12월 달 준공은 꼭 해서, 준공 전에 어쨌든 지금 계획으로는 6월까지는 지금 청년농 모집을 다 완료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꼭 12월 달에 준공해서 여러분들 농사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600평 정도로 기준을 둔 이유는 원래 이제 기본 3년간에서 최장 5년까지 가능한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3년 주고 요건이 맞으면 뭐 후보자들이 없으면 연장 1년, 연장 1년에서 5년, 최장 5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종잣돈 조금 벌어서 나가서 내 하우스를 져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우스 지는 관련한 사업도 아까 그 청년농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충남도에서 작년 10월 달에 또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총사업비 4억 5천에 보조가 70%입니다. 자담 30%고요. 그래서 지금이 혹시라도 스마트팜 쪽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대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미리 조금 검토하셔서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스마트팜 관련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책자에 안영희입니다. 거기로 전화 주시면, 아니면 또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과 내방하세요 그러시면은 저희과 그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 전반적인 그 청년농들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뭐 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과에서 또 다른 팀에서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총괄적으로 상담하고 가시면은 아마 본인 앞으로 이렇게 뭐 계획 세우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밸리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지금도 공고가 떠 있어요. 혁신밸리에 지금 모집 공고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모집하는 시기들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보통 한 18개월에서 22개월 정도 이제 이수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기본 이론 교육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론 교육하고 난 다음에 또 전체 같이 실습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6개월 이상 또 같이 그룹을 져서 5명에서 6명 정도 이상 그룹을 져가지고 장목을 정해서 직접 경영을 해보고 이런 체험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그 혁신밸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저희들 그 청년농 스마트팜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 충남도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 입학할 때 복수전공 개념으로 한 20명 정도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내 전공하면서 또 이 실습 전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하자마자 창농이 바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연암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관련한 그 전문 교육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또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자격이 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다소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 좋은 정보 귀에 담으셔서 또 이후에 또 토론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평생교육과 청소년 팀의 우리 문창희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현재 공주시 청소년은 약 14,700여 명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청소년은 예비 청년입니다. 예비 청년을 위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돌봄, 아직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돌봄을 위한 공주시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청소년들이 취업 또는 창업 관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약 150여 명의 청소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우리 지금 생명과학고등학교 스위트 브레던트라는 이러한 그 제과제빵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도 같이 오늘 참석은 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소년들이 또 학교 내에서만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청소년이다 보니 본인들의 진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진로 탐색 또는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청소년들이라는 이러한 타이틀도 중요하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곧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다라는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창희였습니다. 네, 또 담당자분들 직접 모시고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앞서 들었던 다양한 사례들과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시장님과 함께 또 담당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쭉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우리 최원철 시장님께 먼저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이렇게 청년 포럼이 진행이 됐는데 다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좋으셨어요? 좀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나요? 이렇게 요번에 이제 청년 포럼을 한다고 그러길래 원래는 이제 주무부서가 이 지역 활력과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
단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게 지금 자백을 하면은 우리 시청 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청년에 관련된 정책 부서가 있는데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단에서만 하는 일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농업 정책과에서 하는 다양한 창업 창농에 관련된 일이 있고, 또 경제과에서 하는 우리 청년층에 관련된 정책 사업이 있고, 근데 해당되는 연령대는 이 청년층에 관련된 것이 공통인데 다 부서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청소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청소년 행사가 있어서 그 현장에 이렇게 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빵 제과하는 그 과의 학생이 빵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주길래 야, 너 창업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이거 생각 있습니다. 근데 그 공주시에서 이렇게 창업하는 거 도와주는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그 관계된 분들도 그걸 홍보를 안 해드렸고, 또 학생들이야 당연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제안을 했어요.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는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을 공주시로 영입하는 일보다는 우리 공주시에 있는 공주의 연고가 있는, 또 공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던 그 친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또 공주에 거주하시는 많은 청년분들, 또 어떤 자기가 뜻이 있어서 외부에 나가 있다가 내 고향인, 또 아니면 내가 연고가 있든 공주에 와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신풍의 농부들이 그 마지막에 발표하면서 사업은 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결과주의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쓸데없이 돈을 버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목적에 맞는 비용 지출은 그건 얼마든지 더 좀 늘려서 해드릴 수 있지만은 그 과정에 집중하는 비용은 사실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컨설팅을 하면서 장기적이고 내가 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그 어느 목적을 갖고 쓰느냐,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반 지금 임기 시작하고 됐는데, 이 세금,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수되는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좀 꼼꼼하게,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 뭐 사담 비슷하게 조금 제가 저도 지금 아까워서 하지만은 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 사실 그런 식의 표현을 해요. 아니,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팀장님 같으면 팀장님 돈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좀 하거든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청년 정책이면 청년층에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보람이 있고 도움이 됐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모르질 않습니다. 아는데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거죠. 그 사업을 쭉 수도 없이 해왔고 경험을 했고 담당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 청년층에 대한 건 좀 발굴하는 사업도 좀 하자는 거죠. 매일 오시는, 제가 현장에 가보면은 제가 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지역에서만 이런 정치 활동을 37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저 선배가 무슨 일을 했고, 지금은 뭐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거를 대충은 알아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제가 6, 7년, 7, 8년을 쭉 다녀보면은 매일 같으신 분이 같은 자리에 와서 이 세금에 관련된 일만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나쁘게 말하면 뺏는 거죠.
그거를 좀 공정하고 좀 평등하게 그런 기회를 주려면은 우리 직원분들이 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고하고 그거 보고 와라. 그거 보시는 분들만 유일하게 보거든요. 그거만 찾으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사업이 있고 또 어떠한 일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지원이 된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가셔서 주변에 좀 많이 알려드리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서 내 경제에 내가 공주에서 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좀 성공해서 다른 후배나 다른 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한테 또 협조해서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그게 사실은 공정하고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그 몇 사람들만 또 몇 년씩 그냥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여기 다양한 많은 부서, 많은 우리 청소년 우리 센터장님도 오셨는데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다 좀 와서 들어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게 뭔지 그 판을 좀 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또 오늘 뭐 포럼이 이게 지금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진행되고 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포럼의 주체로서 언제든지 시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부 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은 담당자 이름이 다 들어야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좀 답답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고생들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이거 뭐 하나 준비하려면은 말씀들 다 잘하시잖아요. 우리 팀장님 정도 되시려면은 보통 한 20년 이쪽 저쪽 대서들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전문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리고 좀 매 눈으로 보면서 일을 좀 진행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여러 팀들 다 같이 왔고 또 오늘 또 다양한 분들을 좀 모셔달라고 우리 준비하신 우리 백인순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실 오늘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전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만 이렇게 좀 하셨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뭐 우리 공주 청년에서도 왔고 또 JC에서도 왔고 뭐 다른 이제 우리 학교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주시에 있는 청소년, 청년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어르신들까지 이런 사업에 어떤 좀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농촌 생각 플러스 청년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실제로 이 자리에서 좋은 정책들이 이미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모으다 보면은 또 다른 실제 필요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좀 시장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생각이 있어도 정말 시장님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니까 저희가 함께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 농촌 생각 플러스 토의의 시간은 공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의 백인순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 늦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시장님과 즐거운 그리고 희망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본 행사 이전에 저희가 1시부터 모여서 그 사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계실리 라벤더 마을 그리고 사곡면 행복복지 플러스 센터 사곡면 그 복지문화센터 들러서 우리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사업과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사례지를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떤 참여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왜 하느냐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도심에 살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 자영업자, 직장인, 회사원
대학생들 이분들께서는 농촌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공주가 지금 인구 소멸과 인구가 계속 유출되는 와중에 어떤 생각들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 행사 전에 또 우리 시장님께서 농촌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또 정주 여건, 일자리, 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부서가 모여서 같이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또 부랴부랴 많이 또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제과, 미래전략 청년팀, 그리고 평생교육팀, 평생교육 청소년팀, 이렇게 많은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려고 또 다들 나와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때까지 지금 특강을 했고 또 현장 견학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시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혹시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 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 의견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이 플로어에 계신 청년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씩씩하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주에서 이제 펠릿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27살 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공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이제 내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공주대학교라는 학교도 다니고 있지만 저의 고향은 공주가 아닌 타 지역의 청주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공주에 이렇게 매력에 반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저처럼 이제 공주의 이제 매력에 반해서 창업을 하고 싶고 공주라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 타 지역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도 공주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이제 공주라는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이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나 그냥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해서 그냥 이렇게 창업을 했던 거고 여기 공주라는 지역에 살았던 거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님이 오신 만큼 어떻게 공주의 다른 이제 타 지역의 애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점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되고 어떤 정책이 있으니 사는 데 더 편할 거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또 창업, 지금 청년 창업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후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또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궁금하신 거는 시청으로 오시면은 전담해서 같이 작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의 진로진학 상담을 담당하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68쪽에 있는 그 농업계 졸업 청년 그 농창업 지원 그 사업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그 동아리 이런 거 지원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뭐 공문은 보내 오시는데 이게 좀 전달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오셔서 좀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제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인데 이번에 1년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주 출신 학생들이 많은데 얘들이 다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한테 이제 제가 농협 협동조합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고 선배들하고 연결 네트워크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점이 있어야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좀 강력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 청년회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문기라고 합니다. 오늘 강한 공주, 행복한 공주 시민을 위해서 최원철 시장님을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공감된 부분인데요. 저희 공주시가 청년들하고 관련된 사업이 34개 사업 200억이 좀 넘습니다, 예산이.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끼리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청년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그 정책이 그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미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공주대학교 졸업하셨어요? 내년 2월에 졸업입니다. 지금 사업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펠릿 제조업하고 있습니다. 유구의 공장이 있고요. 아, 펠리? 펠릿 만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죠? 네, 맞습니다. 돈 돼요? 돈 좀 벌려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 좋은 현황입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와서 사업 좀 같이 하자고 좀 권하시지.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 쪽에도 있고 이제 도심 속에서도 이제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정착을 시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뭐 무슨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공주에 메리트가 있어서 와서 해야 이게 오래 가고 그런 거지. 어떤 공주시에서의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가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지원은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저 신풍의 농부들에서 저 얘기를 좀 영상으로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경제적인 이득이든 어떤 추구한 목적이든 그게 충족이 돼야지 이게 계속 이어지고 하는 거지. 단발성으로 어떤 이 지역이 됐든 국가가 됐든 어디서 지원해준 지원책만 바라보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의 이 목적과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부터 저는 좀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먹퇴들이 많거든요. 먹퇴들이 지원받은 것 같고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갖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건데 정말로 내가 노력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데 나는 공주시에서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게 지금 서로 좀 검증이 돼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운 돈 안 쓴다고. 정말로 어떤 의지가 있어서 지금 펠리 사업 하는 것도 사실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 이제 그 연료로 쓰는 뭐 그런 거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지금 만만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니까 제가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개 다양하게 이제 그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또 어떤 판매처에 우리 또 시나 어디에서 좀 관계가 있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홍보도 좀 같이 해드리고 이제 이런 건 할 수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야 공주시 와서 사업해라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대신에 자기가 공주에 와서 어떠한 사업에 의지가 있고 정말로 공주라는 도시가 또 좋고 공주가 그 사업을 하는데 적지다. 그랬을 때 서로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불러들여가지고 뭐 해줄게 이런 것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사실 지원도 사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없어요. 그게 불분명하면. 그리고 일단은 공주시에 적을 두고 노력을 해야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금처럼 우리 펠리 사업하는 분처럼 공주대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나는 내 공주에서 그 여러 가지 연구도 있고 그 이 사업이 난 좀 성공할 것 같아서 한다 하는데 뭐가 문제다 그런 게 있으면은 주변에도 말씀하시고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건 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뭐 우리 인구 지금 줄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어요. 수도권이 는다고 하지만은 수도권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신도시가 사실 조금 늘지 안산이나 부천 같은 도시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똑같은 수도권이라도. 그리고 옛날처럼 이 지자체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뭐 어디 가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지자체 간에 20-30분이면은 세종에서 왔다 가고 대전에서 왔다 가고 천안아산에서 30분, 40분이면 오는데
굳이 이 인구를 꼭 공주시 몇만, 청양 몇만 이걸 굳이 따져야 되느냐 하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구가 10만이 무너져도 공주에 와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거나 직장이 공주이거나 하는 분들이 많고, 주말이나 주중에 와서 어떤 문화생활 뭐 자연 환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관계 인구, 생활 인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인구 여기 지금 저희 창피한 얘기지만은 공주시청에 1,200명인데 직원이 반이 세종이나 대전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거나 뭐 할 때 권역별 인구로 좀 따져달라. 옛날처럼 이게 블럭이 있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단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1시간 안쪽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공주가 뭐 10만 2천 3천이니까 뭐 어떤 대책 세워라. 대한민국 인구가 다 줄고 충남 인구가 주는데 어디서 갖고 오면 그 다른 지자체는 또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자체도 또 인구 감소한다고 또 돈 주고 또 대책 세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큰 권역별 또 아니면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 권역별로 해서 이제 주가 되는 목적 사업을 좀 만들고 거기에 공공기관이 필요하면 거기에 넣어주고, 또 학교도 좀 분산해서 서울대학교가 꼭 굳이 서울에 있어야 서울대학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실력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럼 좀 나눠주면은 대학 하나 오면은 몇만씩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안배가 중요하고 이 행복도를 높여서 내가 좀 애들도 낳고 결혼도 하고 지금 즐거운, 그게 난 이 인생이 즐거워진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질 개선을 좀 해줘야 맞는 거지. 어디 인구 줄이고 어디 인구 늘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저는 좀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인구 정책 해마다 이렇게 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사실 제가 크게 집중을 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좀 줄어도 우리 공주시에 있는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오려고 하는데 뭐 해줄게, 뭐 해줄 거냐 하는 거는 해줄 거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네가 와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그런 거 보고 내가 한번 추천할게 그렇게 하세요. 그 시장님, 우리 청소년이 지금 우리 생명과학고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인데 이 학교 학생들에 관련돼서는 아까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책자 지금 잘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지금 우리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은 좀 자기 진로 뭐 창업을 할 건지 학교를 갈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건지에 한 고2 정도면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 특히 생명과학고나 정보고나 아니면 여타 일반계 고등학교라도 자기들이 이제 좀 생각을 갖고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좀 정보를 볼 수 있게 이 책자를 좀 만들어서 가서 홍보를 좀 해주세요. 연초에. 그 사이에 대까지 제안한다면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공간이 부족하다면 저희 학교가 사실 공간은 많은데 제가 뭐 교장이 아니라서 그거 못 하는데 협의하셔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청년들이 창업하는 거 보면 애들이 자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중창해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제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 제공을 잘 못 해드리는데 지식산업센터라고 저희가 송선 농공단지에 지금 그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작이죠? 예,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 그럼 공간서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은 좀 그 시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과 시간이 이렇게 제한돼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여튼 아니 학교로 저희가 가서 방문해서 네. 그거 지금 학교하고 상의하셨잖아요. 예를 저희가 취업 박람회를 취업 상담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유치해 주셨습니다. 아니 학교에 각 학교에 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포럼 하듯이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학생들도 좀 알아서 자기네들이 진로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는 서비스, 학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드리시라고. 선생들의 성공을 봐야 아이들이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이 진로 진학하시면서 좀 어떤 공주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든지 어떤 좀 발전성이 있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은 그런 데 소개하는 것보다 학교 내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최종적 목표고 예. 그거는 이제 교육청하고도 사실 그래야 돼요. 저희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생명과학고등학교가 충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예요. 다른 학교들은 다 다른 그런 스타일과 접목되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와 네트워크를 해야 이 아이들이 좀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월요일 날 여기 담당 누구예요 여기? 월요일 날 생명과학고등학교 가서 우리 선생님 만나시고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럼 보고를 해주세요. 월요일 날 같이 좀 상의를 해주세요. 예. 또 우리 이문기 우리 공주청년회 부회장님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 팀장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청 자체에서부터 좀 정리된 안을 우리 공주시의 청년분들, 청소년분들이 볼 수 있고, 이거를 좀 정례화해서 또 다양한 계층의 또 학교에 이렇게 방문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또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따뜻한 거 놓고 좀 차죠.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종합토론회는 좀 이것으로 마치고 또 식사를 하셔야 돼서 지금 우리 좋은 말씀해주신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농촌생활 플러스 청년 포럼의 공식적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후 만찬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자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남은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